네, 요즘 그 대통령실 세종 이전설 이게 나오면서요. 지금 세종시에 투자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, 특히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분석을 통해서요. 이 질문 한번 깊게 파고들어보죠. 왜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 수도가 되는 길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건지, 그 역사적 배경부터 정치 역학, 기반 시설, 지역 간 이해관계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김시덕 박사님 분석을 보면요. 단순히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,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하고 실제 거기서 사는 거, 그 거주 환경의 매력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아, 실제 사는 환경은 다르다. 그렇죠. 현재 세종시는 뭐랄까 좀 재미없다, 아니면 은퇴자 도시 같다,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요.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술 마시거나 놀러 대전으로 넘어간다고 하고요. 아, 대전으로요? 네, 그리고 그 엄격한 업종 제한 때문에 상가 공실률도 꽤 높고, 모텔 같은 기본적인 숙박시설도 좀 부족하다고 해요. 그게 아마 공무원 도시 이미지를 좀 관리하려다 보니까 생긴 현상 같기도 하고요. 듣고 보니까 확실히 도시 자체의 활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.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진짜 옮겨오면 인구도 늘고 그럼 좀 활기차지지 않을까요? 사람이 모이면 또 달라지잖아요. 물론이죠. 기관 이전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인데요. 근데 김 박사님 분석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이 실제로 가느냐,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아, 대통령이 직접 가는 거요? 네, 국회 일부만 이전하는 걸로는 파급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. 대통령의 이전 결정이 갖는 상징성, 또 실질적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. KTX 세종역 신설 논의가 계속 뜨거운 감자인 것도 결국 이 문제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아, KTX 세종역 문제. 맞아요. 지금 세종에 역이 없어서 청주 오송역 이용해야 하니까 불편하다.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? 맞습니다. 여기에는 좀 오래된 지역 갈등이랑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. 세종시 만들 때 충남 땅만 쓴 게 아니라 충북 청주시 땅 일부도 포함됐거든요. 아, 청주 땅도 들어갔군요. 네, 그 과정에서 이게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논의된 건데, 청주, 그러니까 충북 쪽의 오송역을 세종의 관문역으로 삼겠다, 이런 약속 같은 게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청주시는 이 지역 균형 문제하고 과거 약속 이행, 이걸 명분으로 세종역 신설에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야, 이게 단순히 역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약속에 지역 간 이해관계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그럼 이걸 넘어서려면 진짜 강력한 명분이 필요하겠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김시덕 박사님도 대통령 이전 정도의 아주 강력한 명분이 있어야만 이 청주의 반말이나 과거 약속이라는 부담을 넘어설 동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. 만약에 진짜로 세종역이 생긴다면요,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잖아요. 이게 오히려 공무원들이 세종에 정착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는 역설이 있습니다. 네. 교통이 편리해지는데 왜 정착을 방해하죠? 너무 편리해지니까 그냥 주말 부부나 장거리 출퇴근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지역 상권이나 병원 같은 인프라 활성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, 이런 분석입니다.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좀 나타났고요. 참, 교통 편의성 향상이 오히려 정주 여건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. 그럼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. 애초에 세종시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계획된 도시였나요? 세종시는 처음부터 서울과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설계된 도시입니다.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목적도 있었고, 더 나아가서는 대전, 세종, 청주를 잇는 충청권 메가시티, 그러니까 더 큰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구상이 일부였죠. 근데 이 구상은 아직 좀 미완성 상태라고 봐야 하고요. 아, 원래 더 큰 계획이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과거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, 그 혁신도시 사례를 보면요, 자원을 너무 여러 곳에 분산시키다 보니까 효과가 좀 미미했다,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. 차라리 소수 거점, 한 3군데 정도에 집중했어야 했다, 이런 지적도 있고요. 그렇다면 김 박사님 분석처럼 최선은 아닐지라도 세종, 대전, 청주 이 충청권에 집중하는 게 수도권 과밀 해소나 지방 소멸 방지에 그나마 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김 박사님은 그게 가장 현실적인 차선책일 수 있다고 봅니다. 국토의 딱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무시 못하고요.
전국 어디서든 2시거리면 올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최근 정부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좀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있어요. 어떤 신호들이죠?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를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세종시 완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고요. 이건 충청권에 꽤 충격을 줬죠. 대통령실 이전은 2029년 목표라는데 해수부는 또 당장 옮기려는 듯한 이 온도차도 그렇고 또 항공우주청 관련 기관들 어디로 갈 거냐 이걸 놓고 대전이랑 경남이 또 막 갈등하는 모습도 보이고요. 정책적 일관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. 와, 정말 여러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네요.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세종시의 미래는 단순히 기관 몇 개 옮겨오냐 마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. 과거의 약속 문제, 또 KTX역 신설 둘러싼 지역 갈등, 편리한 교통의 역설, 거기에 일관성 없는 정책 신호까지 아주 복합적입니다. 김 박사님 표현대로 진짜 일종의 정치 테마주 같은 성격이 강해 보이네요. 그렇습니다. 따라서 세종시에 대한 판단은 정부 발표 하나하나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뿌리 깊은 지역 역학관계나 복잡한 정책 딜레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그래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. 네,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정말 고려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70년대 처음 행정수도 계획할 때 지금 세종부지가 문화재가 별로 없어서 개발하기 쉽다. 이게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렇게 백지 위에 세워진 도시가 스스로 어떤 유기적인 생명력이나 정체성을 갖고 성공적인 수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결국 정치적 상황 변화에 계속 흔들리면서 위에서 밀어붙이는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?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.